많았는데 토론에서 밀리니까 실력이나 논리나 근거에서 밀리면 논리나 실력이 앞선 사람이 어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뭔가 쟤는 너무 어른을 예우할 줄 몰라.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요즘에 계속 오전에는 날씨가 맑다가 저녁 때는 꼭 비가 올 것 같지. 참 날씨도 괴팍해진 것 같아요. 날씨만 괴팍한 게 아니라 뭐 세상도 괴팍해진 것 같고, 제 마음도 괴팍해진 것 같고. 나 원래 괴팍한 스타일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기후도 괴팍해지고, 뭐, 없던 변이도, 뭐, 변이라기보다는 이제 없던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변이 속도도 막 괴팍해지고, 과연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오염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염. 그러니까, 오염이라는 것은 항상 돌연변이를 만들잖아요. 돌연변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서로 막 이렇게 저렇게 작동을 해가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이상한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오염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환경오염 뭐 이런 얘기는 나 아니래도 뭐 환경학자들 뭐 많고 난 잘 몰라. 오늘은 제가 저의 전공 개념과 의미 근데 얘네들이 오염이 돼버렸네.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염이 되어버린 5가지의 개념적 의미. 나 요거 막 오염된 상태로 쓰시는 분들 정말 미치겠어요. 제가 오늘은 제가 그냥 일반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게 뭐냐면 요거 보이시나? 여기 요 부분에 내가 이렇게 커피를 먹다가 흘렸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진짜 이게 흘렸다? 그래갖고 내 딴에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들쭉지근하니 찝찝하잖아. 그래서 물티슈로 이렇게 닦았어요. 내 딴에는 이제 닦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번졌나봐. 그래서 이게 빨리 발견을 했으면 되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난 거야. 그래서 아이씨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제가 뭐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있길래 그냥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매니큐어를 막 찍어봤다. 그리고 여기 내 사인 균도 이렇게 해서 많이 안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많이 이게 내가 우리 아들한테 1차 검열을 했어. 멀리서 한 1m쯤 이렇게 봤을 때 뭐 이상하니? 뭐 이러는 거예요. 걔가 뭐 그냥 이러면은 그건 합격이야. 뭐냐 흉하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요즘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패션들은 막 이렇게 옛날에는 막 이렇게 딱 정형화된 뭐 그런 것만이 패션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요즘엔 앞은 짧고 막 뒤는 긴 놈 뭐 한쪽 소매가 있는 놈 없는 놈 뭐 하여튼 가지각색이잖아. 그걸 개성이고 나름 잘 깔끔하게 정돈해서 입으면 이렇게 스타일링을 되게 되게 특이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요만큼 이게 몇 방울 툭툭툭 떨어졌을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 가리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오염이 돼버려서 뭔가를 손 쓸 수 없을 만큼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뭔가 이렇게 이걸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우깁니다. 왜? 갈 곳이 없어. 자기가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그 오염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버리면 포기를 해버려요. 아니야. 아유,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뭐, 몰라. 그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약간 이거 뭐 개념은 있는데, 그 구겨진, 원고지 이론, 뭐 이런 이론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리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게 딱 한 방울이 딱 떨어졌어.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 막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일정 부분 내가 어떤 식으로든 수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번졌어. 그럼 그냥 곱게 버리면 되잖아. 근데 우리 어떻게 버려요? 꾸겨버려요. 아니면 막 찢어버려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는 내가 걔를 챙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서 오묘한 건데, 오염이 아주 작은 수위로 됐을 때는 어떻게든 막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의지를 갖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또 아니 나는 막 그냥 엉터리를 막 해서 그렇지, 이거 이렇게 조금 재주 있는 분들은 아무 티 안 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범위가 넓어지고 누구도 그거 그냥 갖다 버려, 도저히 못 써, 그냥 갖다 버리는 옷 같은 건 그럴 수 있는데 갖다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뭘 해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망친 거, 이래 망치나 저래 망치나 끝까지 가는 거야.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에 오염됐을 때는 이게 거꾸로 돌아오기가 쉬운데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러면 분명히, 뭐 예를 들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 저러면 분명히 다시 선택받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저래? 그거 맞아요. 어차피 나 다시 선택 못 받아. 받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오염의 아주 굉장히 무서운 현상들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느낀 5가지의 오염의 개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뉴스에서 이 말 나오면 막 이제 내 귀가 너무 예민하잖아. 막 귀가 아파, 막 짜증이 나서 참느라고. 그게 뭐예요? 개혁. 예. 개혁은요, 이 개혁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이것이 개혁이다라고 동의를 하지 않는 개혁은요, 개혁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입맛에 맞고는 그냥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제가 이 국사 이쪽이 좀 취약하긴 한데, 맨 처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뭐 이렇게 만들고 뭐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그것들을 반대하는 정적을 이렇게 잘라내는 왜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바로 서는 뭐 그런 게 사실은 없을 순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시대가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뭐 요 얘기는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이라 뭐 기피할 필요는 없지만,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개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수없이 논쟁하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그 다음에 그걸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아프지만 잘라내야 되는 부분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개혁은 그래서 아픈 그 통증과 함께, 그 다음에 살을 애는 고통과 함께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년 됐죠? 한 4년 됐나? 예, 뭐 촛불개혁이라고 그럴까 했는데, 나도 거기에 이제 동조를 했겠죠. 예, 직접 간 형편은 안 돼서 못 갔지만. 근데 내가 생각했던 개혁은 그게 아니었어. 내가 생각했던 개혁은 뭐냐면, 뭐 100%일 수는 없죠. 여기가 무슨 공산당이에요? 뭐 만장일치야? 그런 건 없잖아. 하지만 한 6할, 7할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그런 방향성. 그쵸? 그리고 누구든 뭐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설득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달아줬는데, 달아주고 나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사람 빼고는 다 모가지를 쳐내는, 정적을 다 쳐내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개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니, 자,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문맹률도 굉장히 높고 그랬지만 요즘엔 문맹률이라는 말은 거의 뭐 나오지도 않을 만큼,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얻는
것도 예전에는 막 한자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신문 뭐 이랬지만 요즘은 뭐 SNS부터 시작해갖고 뭐 없는 게 없잖아. 없는 게. 정확히는 몰라도 알잖아. 근데 계속 그걸 개혁이라고 우겨요. 그러면 이 개혁은 뭐예요? 이미 자기네들의 임의대로 이미 오염이 됐어.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할에 아니면 6할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조나 아니면 공감이나 그쵸? 수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수정하고 바꾸고 그쵸? 근데 안 바꿔. 못 바꿔. 왜 못 바냐? 왜 못 바꾸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 정도 되면 바꿀 것 같은데 왜 못 바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꾸기에는 너무 많이 오염돼서 진행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염의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특이한 모르겠어요. 난 다른 나라 언어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적어도 영어는 내가 배웠잖아. 영어는 잘은 못해도. 근데 이제 이게 언어에서도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보면은 존댓말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존댓말만 있는지 아세요? 네, 존댓말도 선생님은 뭐 선생님께서는 뭐 요런 차이도 있지만 이게 또 군대 언어가 있어요. 이게 뭐 밀리터리 월드야 뭐야. 되게 웃긴 게 이제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 한 이제 5주인가 뭐 6주인가 추석 껴서 한 6주 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면회를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뒤에 차에 이렇게 태웠는데 얘가 이제 뭐 핸드폰 뭐 이렇게 뭐 하는 다시 이렇게 열어갖고 하는 뭐 그런 걸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너무 웃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군대에서는 끝 어미가 다나 까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의 이등병 뭐 했나?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 거야? 근데 안 된대. 그게 우리나라 언어에서의 굉장히 심각한 이 통제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실 부분입니다. 그럼 그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됐느냐? 요거는 뭐냐면 나이에서부터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나이. 요즘에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게 뭐냐면 요번에 무슨 거기 이제 당대표로 선출되신 분이 이제 30대 중반의 분이시고, 같이 이제 그 경선을 치렀던 분들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저는 뭐 토론을 뭐 다 보지는 못했어요. 토론 볼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이제 프로가 있어요. 더 라이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논평을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토론은 잘 뭐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뭐 거기 또 연장자들도 또 계시고 그런데 조금 좀 그렇지 않았냐. 아니 토론을 하는데 연장자하고 좀 그렇지 않았나는 뭘까요? 에? 아니 나이가 많은데 뭐 그래 존댓말을 써야 되는데 뭐 야 뭐 이런 거를 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뭐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아니면 나이는 거꾸로 잡수셨어요? 뭐 이런 뭐 조롱이나 비난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앉았는데 토론에서 밀리니까, 이게 뭐 실력이나 논리나 근거에서 밀리면, 그러면 논리나 실력이 앞선 사람이 어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뭔가 그쵸? 뭐 예의가 바르지 않다는 등.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막 토론할 때 보면 이렇게 격정적으로 나오잖아. 격정적으로 나오는데 자기네들은 할 말이 별로 없어. 대응을 잘 못해. 그럼 뭐예요? 쟤는 너무 애가 이렇게 어른을 어른을 이렇게 예우할 줄 몰라. 나는 진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너무 갈 길이 멀구나. 얘는 처음에 이 자유유서라는 게 무슨 의미로 나왔는지 알아요. 저는. 근데 자유유서가 그런 데 쓰라고 나온 게 아니거든.
또 장유유서일 때가 있어요. 분명한 건. 근데 아무 때나 갔다가 막 써버리는 거야. 지들 필요하고 자기네들 만약에 뭐가 막히면. 내가 나는 딱 중간 세대잖아. 20, 30대 위에 있고 뭐 70, 80대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다 있잖아. 이 중간에 딱 중간에 있잖아. 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어이없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러면은 뭐 경로석 뭐 예우받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논쟁을 하려면 그 논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본질과는 상관없는 걸 갖고 뭐 이런 애 저런 애 뭐 저래 갖고 뭐 만약에 대표가 되면 뭐 얼마나 깔아뭉개. 아니 대표가 된 거면 사람들이 다 그만큼 가치를 줘서 된 건데 아니 그럴 거면은 안 뽑혔겠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어린 게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요만큼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장유유서라는 나이가 든 분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은 이제 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젊을 때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사실은 배려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라고 있는 거지. 어떤 도매성상에서 어떤 역할을 놓고 경쟁을 하는 부분에서 나이가 많으니까 그거를 배려해서 그런 말을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겨먹고 싶냐? 아 그래 이겨먹고 싶냐? 이런 말은 아니 너무 오염이 돼도 너무 썩었어. 이런 말은 진짜 이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확 그냥 갖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의 원칙. 이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랑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원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학사 일정은 6월 21일 0시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그쵸? 아무리 내가 다른 일이 바빠도 0시까지는 학사 일정에 맞춰 모든 것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썩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오전에 너무 빡치는 일이 있어갖고 내가 열받아서 그거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나는 이틀 더 줘. 그러면 네 사정이 있고 내 사정이 있고 제 사정이 있고 그러면 이 사회라는 게 각자의 개인의 사정을 다 들어주면 아니 누구 사연 없는 사람 있나? 이게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고 요 부분에서 조금 요러면은 불리할 것 같으면 그냥 바꾸자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바꾸면서 자기네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탄력적 유연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탄력적 유연적은요 그런 개인의 유불리 나한테 얼마나 손해가 오고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오는데 쓰는 게 아니라요. 탄력적이고 유연적인 부분은 어디서 쓰냐? 이것이 어떤 정말 안전이나 그쵸? 정말 이 응급 상황에서는 이 원칙 지키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요럴 때 쓰라고 탄력적 유연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싹 다 깎아 먹어버리고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서 내가 유리할 때는 이거 원칙대로 해야 돼 이러고 내가 불리할 때는 탄력적 유연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가면은 서로 실타래처럼 꼬여갖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아니 일정이라는 게 어차피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법이라는 것의 문구도 그래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됨. 그 불가피한이 뭐야 그러면? 내가 화장실이 막 너무 갑자기 급해. 이것도 내 개인적으로는 불가피한 거일 수도 있고, 그쵸? 갑자기 내가 이걸 치러야 되는데, 진짜 지진이 났어.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 이 불가피와 배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 불가피가 같습니까? 다르잖아. 근데 그냥 애매하게 불가피 이렇게 써놓으니까 쓰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약자들은 뭘 좀 하려 그러면 다 원칙이 안 된대. 내가 하루 날 잡아서 이놈의 원칙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서러워 본 얘기. 내가 이제 인스타니 뭐니 다 싸질릴 거야. 아니다.
싸지르는 거는 너무 교양 없는 말이다. 다 할 건데 이 원칙이 약자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수갑 채울 때도 뭐 미란다 뭐 원칙인가 그거 뭐 고지하잖아요. 뭐 당신은 뭐 변호사를 섬임할 수 있고 뭐 이거 안 했다고 이거 안 했다고 뭐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인데도 뭐가 어쩌는 뭐 이런 법적 다툼이 있는데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아니 무슨 아무 그 정도도 아니에요. 살인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다 개무시하고도 뭐 긴급이래서 그렇대. 그 너무 긴급은 또 그 개념이 또 뭐야? 긴급의 개념은. 저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의 어떤 안전성만큼의 긴급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보다 자기네들의 긴급이 더 긴급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도 너무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이 어떤 부분도 신뢰할 수가 법도 못 믿겠어? 난 법 못 믿어. 저도 법 못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자꾸 이 주먹이 먼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주먹이 먼저 나가는 세상을 만들어 놓냐고요. 진짜 이 오염이 단순히 이게 보기 흉한 게 아니라요.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잘못된 개념으로 오염돼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매뉴얼대로 진행했어. 근데 또 요것도 할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하여튼, 이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 그 기준을 잘못 선택해서 이 뽑는 기준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땡땡땡 뭐뭐뭐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매뉴얼대로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매뉴얼이 뭐냐? 했더니 어떠한 상황에서는 확인 후 뭐뭐 진행하라. 그게 매뉴얼이에요.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이요. 확인이 아니라 거의 이거는 무슨 민간인 사찰 수준이에요. 네, 거의. 그리고 뭐 그 확인이 뭐 하면은 뭐 직접 방문 후 뭐 확인하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라고. 그럼 방문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나는 방문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 내가 뭐 말라고 한다고 말겠어요? 근데 방문은 할 생각이 안 하고 거의 뭐 민간인 사찰이에요. 뭐 이게 내가 의심스러운 거야. 솔직히 뭐딴 꿈꾸게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내가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디다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게 그런 뭐 의도는 아니었고 뭐 어쩌죠. 넘어갔어요. 한 번은 내가 넘어가 줬어. 근데 이 매뉴얼대로 하라는 거에서의 매뉴얼은요.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작동한다가 매뉴얼인 거고 그 안에 세부 규정에 있지 않은 것 같고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막 오염시켜갖고 지들은 그냥 앉아갖고 그냥 편하게 일하고 싶겠지. 편하게 일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혹시라도 뭐라고 해갖고 너 왜 정확히 이런 거 파악 안 했냐고 해서 오기는 싫고 그러니까 책임 면피하려고 한 거.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책임자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왜 자기한테 XX 아니에요. 내가 무슨 XX 했어. 나는 꼬박꼬박 이게 뭐야 언어도 정제해서 썼고 다만 좀 목소리 톤이 올라갔겠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책임자가 뭐 하는 자리인지는 아니야. 책임자는 욕먹는 자리다.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내 직원이 잘못했어도 내 책임. 아니 통장에 따박따박 직원보다 월급 많이 찍히는 것만 좋고 그래서 책임자니까 그 직원이 잘못한 거 그 욕은 듣기 싫어갖고 왜 직원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게 책임자의 자세입니까? 근데 다 오염을 시켰어. 어디서부터? 저 맨 위에서부터. 맨 위에부터 오염되는데 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의 오염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 지금 온 대한민국이요. 이 개념의 오염에서 지금 너무 오래 와 있었어. 너무 오래 와 있어서 이제는 이제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고 한번 확 뒤집어져야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황당합니다. 자, 마지막 소통. 네, 이거는요. 대한민국에서의 소통은 이거는 뭐 꼭 위에 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집에서만 봐도 그래. 집에서만.
이 소통 능력이 없는 이 아버지나 엄마들이 뭐 하면은 밥 먹을 때 뭐, 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애들 뭐 별로 없었어. 뭐 그냥 밥만 먹어. 야 오늘 점심 뭐 나왔어? 뭐 걔는 뭐 그냥 애가 이제 뭐 그냥 뭐 별거 없었어 이러면 야 너부터 이게 하나하나 말해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되게 학교 질문이라는 건요. 소통이라는 게 이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언젠가도 한번 얘기해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중수업 듣는 거를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잠깐 제가 이렇게 옆에서 뭐 들으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렇게 질문이라는 건 내가 궁금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질문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애들이 갑자기 이제 꿀을 먹었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질문을 하래요. 아니 질문이라는 게 궁금해야 질문을 하지. 아니 그리고 궁금하려면 뭘 알아먹었어야지 궁금한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알아먹게 강의는 안 해놓고 그래서 보니까 애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왼쪽부터 질문하시오 하니까 이제 왼쪽에는 막 이제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머리에 멘탈이.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씨 뭐지 아씨 어떡하지? 질문할 거리가 뭐지? 그러면 이 질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맨 우리가 소통이라고 시고 본 게 뭐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뭐 의미도 없는 뭐 뭐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거. 아니면 쌈박질. 쌈박질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그 접대성 멘트라고 하잖아요. 영업 멘트. 그거는 날리고 앉았어. 그거 날리고 그냥 밥은 주니까 맛있게 먹고 맛이 있었을래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사진 한 방. 사진을 사진 찍으러 만난 거예요. 근데 때가 또 이제 좀 조찬, 오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은 먹는 거. 이걸 소통이라고 하고 앉았어요. 저는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뭐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뭐가 떠더라고요. 예. 무슨 뭐 여성 대표를 위한 무슨 교육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막 솔직히 말하면 그게 내가 시간도 있고 뭐 들어보나 마나지만 그냥 하나 정도는 들어보고 싶을 만큼 왜? 내가 뻔한 거 알거든. 예. 그런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만든 교육 자료라는 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책 뺏겨서 만든 거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냥 듣고는 말았는데 자 보세요. 소통의 개념조차도 모르잖아. 교육은 고사하고 개념부터가 다 이렇게 오염되는데 뭐가 제대로 된 게 있겠습니까? 제가 뭐 시간이 이제 또 많이 흘러서 요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하겠는데요. 이게 직업에 있어서도 선생님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선생님의 개념은 뭐냐 뭐 예를 들면 대표라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개념 이건 뭐야 역할에서 오는 거예요. 뭐 이게 국어사전에 뭐 선생님 국어사전에 뭐 대표님 뭐뭐뭐시다 이게 찾아갖고 뭐 사전 찾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이 주는 의미 개념 이것들이 없으니까 나와서 진짜 말장난이나 하고 앉았고 무슨 또 약간 자기한테 하니까 그거 면피하려고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드립치고 애들 말만 드립치고 막 진짜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어.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이라고 TV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의 개념에서의 어떤 지식인을 다 오염시키는 이런 아주 잘못된 이런 방향 때문에 제가 너무 서럽고 슬픕니다. 예. 자, 그래서 모든 게 한 번에 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막 매듭이 막 꼬였을 때 하나씩 이제 푸는 게 가장 좋죠. 상처 안 입고. 하지만 정말 심하게 꼬였을 때는 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네, 저는 지금의 이 오염된 상태가 한 번은 확 좀 뒤집어 엎어서
수정 불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뭐 경제 뭐 시비 있고 뭐 어쩌고 말은 그런데 너무 제가 슬퍼요. 서러워. 슬프다기보단 서러워. 그래서 오늘의 선곡도 너무 서러운 마음에 애수. 뭐 사람들은 노래를 갖고 뭐 올드하다 그러는데, 나는 세상 올드한 거로 치면은 제일 그래도 이렇게 평준화가 잘 되어 있는 게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게 옛날에 들었던 음악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가사도 들어보면 다 의미가 있어. 그래서 진시몬 씨인가? 예, 그분이 부른 애수라는 노래를 선곡해 보십니다. 나 너무 서러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머리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서러운 마음을 넘어서 애수로 카타르시스 한번 날려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